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 구체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이 휴대용 공유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 오늘 새롭게 전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주가 조작 핵심인 이종우 전 블랙펄 대표 측은 이 재판에서 김 여사 주식을 거래한 인터넷 IP 주소가 블랙펄 사무실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찰 재수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유선 인터넷이 아니라 이 휴대용 인터넷 공유 무선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엔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주식 거래는 대부분 사무실 컴퓨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무실 인터넷을 쓰지 않고 이 에그라고 불리는 휴대용 공유기로 인터넷을 쓰면 IP 주소가 유동적으로 변해서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 일당이 쓰는 일종의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음 주문한 날부터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그러니까 휴대용 인터넷 공유기를 언급하는 육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에그는 특정 통신사의 이 제품명인데 주가 조작 일당이 사용한 그 장치명을 정확히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까지 언급할 정도면 이 주가 조작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도 지난해 검찰은 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요.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식 투자자,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 시세 조종을 인지하기에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재수사에서는 이와는 다른 정황이 나온 겁니다. 재수사 이전에도 김 여사가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장외에 거래할 만큼 주식 관련해선 단순 일반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당시 수사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2차 주포의 진술도 좀 전해드렸어요.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2차 주포 김모 씨는 주식 매매로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인물입니다. 핵심 공범인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씨와 김 여사는 BP 패밀리라는 진술도 했고요. 도주 중에 쓴 편지에서는 김 여사만 빠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가 조작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꼽히는데요. 그런데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는 이 김 여사의 육성을 듣고는 원금 보장, 담보 제공이 가능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김 여사의 육성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주식 계좌를 맡기는 대가로 이 40%의 수익 배분은 정상적인 투자로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전주인 김 여사가 이렇게 투자해달라면서 거액을 맡기면서 이를 운용한 이들에게 역으로 거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어서요.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말한 이 40%는 주가 조작 공범조차도 매우 큰 수익 배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큰 수익 배분과 함께 원금 보작은 주가 조작의 주요 의심 근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김 여사의 육성, 이 4년 넘게 검찰이 수사에도 안 나왔던 김 여사의 육성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육성 이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김 여사의 육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특검이 본격 수사하기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검찰 안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본인의 육성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직접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